엎치락 뒤치락 난장판이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도 휴장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내일도 문을 닫은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를 지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엘살바도르 쪽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의 재선 확률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지지율이 94%, 94%면 거의 정말 말 그대로 100%에 육박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 누가 됐든지 어딜 가나 안티는 있기 마련이죠. 그 안티 빼고는 전부 다 지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체들이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사를 내보냈었습니까? 국민들이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막상 지지율을 살펴보니까 94%래요. 기존의 매체들이 얼마나 조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높을까? 엘살바도르는 말 그대로 범죄의 온상인 국가였었죠.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기록했었던 국가였었는데,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된 이후로 범죄율이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제가 통계에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었다라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이죠. 그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화가 돼버리니까 IMF 같은 곳에서 안달이 난 것이죠. 비트코인 받아들이는 나라가 늘어날까봐. 자, 아무튼 올해 화산 채권까지 발행이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또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재선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엘살바도르 계속해서 발전하는 탈바꿈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기사는 비트코인 시총 잠재력 200조 달러 주장이 나왔다. 어떻게 분석을 했나? 어떻게 분석을 했겠습니까? 뽕 맞고, 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희망회로 뽕을 지대로 맞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분석이 나왔다더라. 해당 분석을 한 사람은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분석가 제스 마이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는 스스로 밝히기를 본인이 스탠포드 MBA와 유명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한데요. 비트코인이 기존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들, 부동산, 채권, 주식, 금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일정 비율로다가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금 시총의 50%, 수집품의 5%, 예술품의 5%, 주식의 15%, 부동산의 15%, 채권의 30%, 돈의 30%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 시총 총 900조 달러 중에 200조 달러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사람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죠.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5%였던가?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좀 너무 나갔죠. 다만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분석이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기사화돼서 나온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탐욕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국내 투자자들, 저번 주에 비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0명 중에 40.1%가 다음 주 비트코인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전 주는 52.4%였습니다. 좀 하락을 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반면에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9%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조심하면서 몸을 사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더 강하게 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준비한 분석들도 의견이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 뒤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누구의 말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인 25,000달러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무려 3분의 2를 1년 이상 장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이 적다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최근에 손바뀜 현상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종이손,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단기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 스트롱핸드, 기업, 금융기관,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등 풍부한 자금을 갖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혹은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슈퍼존버자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분석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3분의 2가 존버자들 손에 들어있는데 또한 이 존버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위험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 데이터를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반면에 에드워드 모야 분석가 언제는 24,000달러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올라가자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섰고 그 결과 비트코인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SEC 등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파급력을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뿐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연준의 행보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연준의 행보와 미국 증시와 달러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5,000달러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치기로 들이받아가지고 한번 흔들었었는데 결국 못 이기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또 기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지지선도 저항선도 계속해서 때리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 먼저 조정에 관련된 의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저항 25,000달러임과 동시에 주봉 기준으로 200 M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하게 틀어 막고 있죠. 막혀있는 비트코인.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일봉인데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다이버전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지속적으로 롱을 치거나 하진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저항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25,000달러대 위에서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이 다이버전스, 이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숏이든 롱이든 유동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롱 청산시키고 숏 청산시키고 그런 움직임이 종종 나온다라는 것이죠. 2800달러짜리에 지금 롱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러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바로 25,900달러대 그 자리에 숏쟁이들이 몰려있다라는 것이죠. 올라가가지고 숏쟁이들 한번 다 턴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어디로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가격 구간대를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보시면은 올라가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숏쟁이들을 다 털어버린 다음에 롱쟁이들 잡으러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대 움직임 또한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려가가지고 롱쟁이들을 턴 다음에 숏쟁이들을 잡으러 갈 수 있다. 자, 어디로 먼저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에 숏을 통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숏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숏을 먼저 잡으러 가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알트스트릿 배츠 분석가 분석도 비스무리한데요. 일단 확 내려가지고 크게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에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번 상승은 여기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3일봉, 일봉 차트입니다. 그 반면에 상승으로 간다라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떡상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형 채널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3만 달러까지 텔레포트 할 수 있다. 순식간에 떡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비트코인이 해당 가격대까지 겁나 빠르게 돌진할 수 있다.
그 가격대가 어디냐? 5만 달러 근방. 지금부터 5만 달러대까지 엄청나게 빠른 기세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상승 비트코인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블러드굿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냐?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차트 보이지? 이 차트상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위에 25,000달러까지 올라와가지고 5,000에서 6,000달러 선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하는지 뚫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봐. 뚫으면은 42,000달러까지 갈 테니까 그때부터 뭐 롱을 친다라든지 하면 될 것이고, 못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는 거지. 숏을 치던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천하태평한 분석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분석을 내지만은 그때그때 당시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실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당연히 장투자분들께는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장투자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유유자적하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짤인데요. 브라질로 보이는 가게라고 하는데 한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다가 전부 다 모든 메뉴를 계산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자신 가게의 운명이 달려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브라질 사람이라면은 이 비트코인이 브라질 법정 통화보다는 낫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및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요. 또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최근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기차 탈선 사고 때문에 이 엄청난 화학물질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오하이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처 강가에서 물고기들이 죽고 동물들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구라를 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힘에 부치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응, 안 해, 안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부채 한도를 늘리느냐 마느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돈을 퍼주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 시민들의 돈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연금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이해관계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자, 미국 사람들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미국 사람들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난리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도시가 쑥대밭이 됐는데 미국 정부가 안 도와주자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꼽았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하이오주에 이어가지고 미시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애리조나주에서도 유독 화학물질을 실은 트럭 등이 전복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이 벌써 오염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이 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승전 비트코인 가즈아. 자, 다음으로는 혼헤어스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이 지지라인, 여기 보고 계시는 1680달러 선만 내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받쳐준다면 2019년도와 같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188달러 막 이랬었네요. 야, 나는 그때 이더리움 안 사고 뭘 하고 있었을까? 다음은 엑시 인피니티가 다가오는 2월 22일부터 홈랜드 알파 시즌1을 오픈하게 되면서 새로운 엑시스 토큰 보상을 도입하게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게 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관련된 소식통에 의하면 솔라나의 웹3 스마트폰 사가가 다음 주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솔라나. 이어서 헬륨 같은 경우도 솔라나 쪽으로다가 블록체인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네요. 솔라나는 과연 다시 한번 이더리움 킬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좀 살려주기 운동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꼬록꼬록 꼭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